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IT 창업가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IT 쪽에 어떤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고, 본인 스스로 대박 아이디어다, 대한민국의 유일무이일 1등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하지만 착각은 자유죠. 이 창업이라는 정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보통 아이디어 BM이 안 좋아서 실패하는 경우보다 BM의 실현 단계까지 제대로 못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의 기발함과 어떤 독특함, 유니크함의 심치가 크면 클수록 한 마리 불나방의 인생을 원 없이 살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이런 IT 창업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 조직 구성부터 먼저 갖추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초기 단계부터 자금이 엄청 이제 빵빵하지 않으면 일단 제일 중요한 인력 세팅에 대규모 자금을 쓰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요. 또한 IT 조직을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이제 IT 조직이 운영이 가능한 개발 총 책임자 CTO와 프로젝트 매니저, PM급부터 이제 충원을 이렇게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IT 직군을 막상 충원하려고 해도 IT 조직이 이미 갖추어져 있지 않는 스타트업 형태인 경우에는 구직자가 지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되게 평균보다 꽤 상회하는 그런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면 조금 이제 불안감이 좀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초년생 같은 경우에 이제 일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사수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 구직을 조금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 중견기업 기준의 IT 사업부 조직도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제 개발 총 책임자인 CTO가 맨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개발팀, 각 팀장이 있고, 디자인팀, 기획팀, 고객 지원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기획팀의 경우 이제 CTO 관할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기획실로 아예 분리가 돼서 별도로 운영되는 이런 조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발팀의 경우 이제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각 필요한 이제 영역인데요. 프론트, 백엔드 이제 서버 개발 쪽입니다. 앱 개발, 이제 웹 서버와 DB 인프라 장비, 품질 테스트하는 품질 관리. 실제로 요 5개의 파트가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필요한 파트입니다. 팀에 이런 파트가 있다고 하면 여기 또 여러 명의 직원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의 어떤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되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 당연히 기업은 이제 조직은 이제 확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런 식의 규모의 조직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IT 창업 초창기, 이제 스타트업 초기에는 보시는 것 같이 그 개발 파트를 한 명이 담당하는 경우를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획 파트는 이제 외주 업체와 프리랜서를 통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CEO 분께서 이제 기획력이 좀 있고 마케팅 영업 쪽을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제 1인 개발자 한 명을 제대로 이제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개발자도 외주와 프리랜서를 맡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IT 창업에서는 아무래도 IT 기술이 메인이 되다 보니까 이 개발자를 제일 뽑기가 어렵습니다. 개발자를 어디서 만나지라는 것부터 고민을 갖고 계신 대표님도 계셨고요. 뭐 개발자를 어떻게 구인하지? 만나서 내 빛나는 아이디어와 비전을 설명해주면 안 들어오는 못 배길까?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착각입니다. 경력 1, 2년 차와 10년 차의 결과물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 거지? 도통 모르겠다.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제 스타트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 창업의 제2곡선의 이 움푹패인 이 구간도 같이 함께 견뎌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초창기에는 외주 의뢰가 유일한 방안입니다. 다른 선택할 방안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외주 개발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이라든가 뭐 외주 개발사, 프리랜서 팀, 뭐 개인 프리랜서, 또 외주 커뮤니티 네이버라든가 독립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감을 등록해서 이제 일해줄 사람들을 찾거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고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를 보통 잘 모르시기 때문에 웹서핑을 해서 이렇게 알아보시는 창업자분들은 아니 요즘 막길거리 한번 찾아봤는데 뭐가 이렇게 많나라고 이렇게 허걱 놀라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은 뭐 무슨 앱이다. 근데 업체마다 사람마다 견적과와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되는 개발 관련된 기술과 들어가는 자원에는 뭐 기술적 자원도 있을 수 있고 들어가는 인력의 종류, 명수가 다 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IT 프로젝트를 실무를 해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거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자체도 너무 어렵고요. 뭐 영화에서도 많이 이렇게 접하지만 이렇게 키보드 두들겨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공학 전산과 사람들이 뚝딱뚝딱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알아보시다 보면은 일단 가격을 뭐 견적가를 듣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쳇바퀴를 도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비싸면 일단 좋은 건가? 싸면 또 뭐가 얼마나 또 차이 나지? 들어봐도 잘 모르는 거죠.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기왕 그래도 창업을 하기로 목표했으니 뭐 투자를 좀 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조금 좀 비싼데 생각보다 비싸면 좋은 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도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 개발자를 이제 내근직으로 뽑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 쳇바퀴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개발자 한 명을 좀 이렇게 뽑고 싶다. 회사에 내가 두고 좀 쓰고 싶다. 하지만 회사가 좀 작은 건지 구직이 영 안 들어오네. 어쩌다 면접이 이제 들어온다 해도 이분은 나랑 뭔가 이렇게 성이 안 차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 중에 실력자가 이렇게 왔는데 이분 월급이 세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챙겨줄 형편이 또 안 되는 또 상황에 또 놓이죠. 근데 외주는 좀 맡기기가 좀 꺼려지고 이 경우에 이제 본인이나 뭐 주변에서 외주에 안 좋은 경험이나 뭐 트라우마를 겪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주를 좀 비하는 경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외주가 다 안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계속 이런 상황에 도는 이런 대표님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외주의 조금 비관적인 소견을 제가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돼요. 메신저든 뭐 이렇게 메일이든 이분 같은 경우 뭐 3번의 외주를 각각 다른 곳에 맡겼는데도 다 좋지 않았던 결과를 얻어서 한 분은 이제 프리랜서였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분은 이제 그 스타트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대표님 계신데 결국에는 개발자를 한 분 뽑고 이제 또 다시 나가셨다가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외주도 이렇게 알아보고 하셨던 분이신데 애로사항을 겪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기획 얘기 이게 뭔가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IT 창업하면은 개발, 뭐 디자인 이쪽만 중요시하는 이제 반면에 이제 굳이 기획 포지션이 뭐지? 그게 필요한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저는 현업 개발을 17년 이상 해본 경험으로서 전 프로젝트의 꽃은 개발도 디자인도 아니고 기획 포지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CEO가 있으면 이제 외주라든가 어떤 개발자를 뽑고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개발 직군이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 기업 규모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보면은 보통 중간에 기획자가 존재합니다. 이 포지션이 존재하고요. 기획자가 이 대표님이 뭐 이렇게 진짜
알아듣기 어려운 막 용어를,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이런 느낌 있잖아, 막 이렇게 이런 느낌적인 이런 비전문 IT적인 그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전에 듣고 다시 이거를 이제 개발 직군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트랜스퍼 통역을 하는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EO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자료 조사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CEO가 아이디어만 던지는 경우에는 이게 시장 조사부터 해가지고 뭐 경쟁 회사 조사, 뭐 필요한 데이터 조사들을 실제로 기획자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탕으로 이제 기획 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기획서를 작성함으로써 IT 인력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대표님이라든가 이제 각 개발 직군에 각각 이 기획 문서, 동일한 기획 문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착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기획자가 다 이 업무까지 하지는 않지만 이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적었는데요. 기획자가 기획서 작성만 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디자인이나 이 IT 인력의 전체적인 일정을 관리하고 각 구성원들 간에 뭐 이렇게 이해도의 차이와 경험의 차이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 이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이제 막바지에는 기획서대로 다 개발과 디자인을 잘 했는지 각각을 체크하고 뭐 안 된 게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여기 개발자, 뭐 디자이너, 뭐 퍼블리셔한테 각각 뭐 안 됐다, 뭐 조금 약간 그런 거를 피드백 전송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통자이자 이런 거를 기획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뭐 예시로 제가 이제 첨부했는데요. 뭐 앱 기획서고요.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화면에 번호를 다 달아서 이 번호는 각각 어떤 내용인지 이 설명을 작성하고, 그러니까 이 기획서만 보고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각 개발자, 디자이너 뭐 다 각자 집에서 일하든 어디서 일하든 해도 이 동일한 문서를 보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사이즈는 몇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획 문서에 다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원래는 FM대로 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관리자 뭐 메뉴 구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설명한 이제 관리자 계획서고요. 이건 뭐 관리자의 어떤 입력하는 내용과 뭐 등록 수정 평범한 계획서지만 각각 설명을 이렇게 달아서 각 작업자들이 작업하는데 이해를 돕도록 만든 기획서입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경우의 수를 타는 경우가 참 많아요. IT 프로젝트에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성도라고 하고요. 뭐 로그인 한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분기가 타는 거죠. 기존에 구매 내역이 있냐 없냐, 어떻게 이동시키고 없어? 그러면 어느 페이지로 이동시켜서 이 절차적에 대한 구성을 잡아줘야지. 이거 화면을 그리는 디자이너도 이거를 머릿속에 흐름을 가질 수 있고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선이 없겠죠. 나중에 엉뚱한 데로 튀거나 갈 데를 못 찾아가지고 하얀 페이지로 가면 안 되겠죠. 사업 초기에는 이제 비용과 시간 절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 아예 기획 파트 자체를 몰라서 이런 이유로 전문 기획 작업에 많은 할애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기획서에는 없는 페이지인데 개발을 해야 되거나 디자인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엉뚱한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 결과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완료 일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결과물과 일정에 따라서 이 고객사와 이제 개발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이 프로젝트의 개발 디자인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 포지션에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제가 2020년에 컨설팅을 하면서 그때 미팅 일지를 남겼던 A4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뭐 자세히 보실 수는 없고요. 좀 작아가지고요. 글씨가 첨부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업종의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지만 스타트업 초기 상황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하게 갖고 계세요. 현업 수준의 어떤 기획자가 작성한 기획서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어, 어떤 비용 초기 투자금도 넉넉치 않은 점도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FM대로 하면 정말 디자인이랑 기획을 다 잡고 또 개발 설계에 들어가서 중간중간 점검하고 개발 직전에 테스트, 품질 테스트 다 하고 이 절차를 다 회사에서 하듯이 밟으면 사실 개인분들은 사실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비용과 견적이 사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창업 정부 과제 같은 거 지원 받아서 지원비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 자금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작업을 이제 했었는데요. 최소한의 이제 기획안만 갖고 계세요. 뭐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작업을 했든 아니면 뭐 엑셀로 작업을 했든 아니면 뭐 진짜 손으로 거의 이렇게 끄적끄적거린 거 수준의 그런 이제 기획안,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기획 작업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당연한 건데요. 그런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기획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제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고 올 초에 연락을 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작업을 몇 군데 하고 있고 완료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소한의 기획안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IT 창업 서비스 구축에 어떤 이제 시간, 그러니까 기획서 작업 시간과 기획 작업 인건비 그런 비용,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어떤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 이제 실무 작업을 돕는 것을 제 목표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정말로 어떤 서비스의 규모에 따라서 기획서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이 필수적으로 다른 프로젝트와 다름없이 이제 사전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한 17년 정도 일을 해오면서 제가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획서도 많이 봤었고요. 얼추 그려지는 것도 있고 안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일단 착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대표님들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가능한 한 설명해 주시고 그림도 그려줘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보니까 조금 어렵긴 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도 좀 있고 막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말 100% 200% 완벽한 버전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구현을 하는데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IT 플래너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물음표를 적었는데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아는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도 아시겠지만 이제 웨딩홀이나 드레스샵, 신혼여행, 스튜디오 이런 결혼에서 되게 중요한 이 결혼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과 사회 축가, 청첩장을 어떻게 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컨설팅을 하고 요구사항을 정리한 다음에 예산 얼마 되시고 결혼식 기간 얼마 남았는지 고려해서 각각의 이제 업체라든가 프리랜서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비교 견적 같은 거를 이제 받아오면 이제 이렇게 플래너와 계약 체결해서 보통 결혼식이 준비가 되죠. 이런 경우에 동행 미팅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고요. 드레스를 고른다거나 스튜디오 샵에 가서 그런 경험으로 이제 보통 신랑이 표정이 딱딱하면 풀어준다거나 아무튼 다양하게 그런 단계별 일정 진행이랑 스케줄 관리를 해주시고 결혼식이 종료가 되면 이제 역할이 종료가 됩니다. 이처럼 IT도 이런 플래너라는 게 없나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IT 플래너라고 이름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고요. IT 플래너도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획 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플랫폼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려는지 그 서비스의 업종은 어떤 것이며 아이디어는 어떤 정도로 지금
준비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검증과 뭐 개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근데 기획도 이제 업체를 컨택해서 작업을 할지 자체적으로 뭐 기획을 해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이제 개발과 디자인과 유주의 보수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에서도 각각 보시는 것처럼 컨택과 자체적인 진행을 이제 상담을 하고 이런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건 웨딩 플래너로 같다고 보고요. 예산과 기간 고려해서 업체 플랜서 비교 견적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견적서를 이제 고객사와 플래너가 확인을 해서 이대로 갑시다 하면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플래너는 각각의 이제 동행 미팅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각 단계별로 진행 스케줄, 디자인은 지금 얼마큼 되고 있고 개발은 얼마큼 되고 있고 이런 스케줄 관리를 해서 고객사가 IT 전문가가 아닌 고객 CEO 분께서 이 부분을 이제 믿고 맡길 수 있게, 그리고 서비스 오픈이 되면 웨딩 플래너의 경우에는 보통 역할 종료되지만 이제 웨딩 플래너 다른 점은 이제 IT 서비스는 당연한 얘기지만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 서비스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영과 유지 보수가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정책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추가적인 이제 기능 변경이라든가 추가에 대한 유지 보수는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할 건지, 이거 업체라든가 프리랜서로 다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창업을 할 때 부푼 꿈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버팀목이 되어주는 회사를 나와 창업을 해서 회사 월급 수준만큼 수입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로 부딪혀야만 알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바다로 달려 들어가는 바다거북의 새끼는 생존율이 8%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무턱대고 달려들어 1년, 2년, 1,000만원, 5천만원 허비하게 됐다는 얘기를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반드시 차근차근 잘 알아보면서 본인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